실은 제가 지난 5월 초 박 대통령 가까이 뜻을 받들어 평양에 갔다 왔습니다. 1972년 여름 한반도 전역에 퍼진 놀라운 소식.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한 성명서. 그 이름은 7.4 남북 공동성명이었습니다. 불과 몇 해 전 김신조 청와대 습격 사건까지 있었던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날 한시에 발표되었던 7.4 남북 공동성명이 있기까지 물밑 접촉의 역할을 해주었던 남북 적십자 회담 과정들이 기록으로 남아있는데요. 최근 통일부는 남북회담 기록 문서의 봉인을 풀어서 국민에게 공개했습니다. 예, 1970년대 초반부터 남북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거의 55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남북 회담이 667회, 남북 합의서가 체결된 것만 해도 258건입니다. 이렇게 방대한 기록이 지금 생산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을 좀 잘 정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 정책의 투명성을 좀 제고시켜야 되겠다. 이런 배경에서 남북 회담 문서를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남북 간에 수발됐던 그런 문서들을 다 합치는 것이고요. 남북 대화의 과정에서 생산됐던 합의서 같은 거, 이런 문서들이 다 이 문서 공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외교 문서 공개하고도 비슷합니다. 30년이 지난 문서를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문서를 다 공개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비공개되는 문서가 또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 기준이 문서가 공개됐을 때 국가안전 보장과 또는 통일과 외교 분야에 있어서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할 경우에는 비공개를 합니다. 물론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3년이 지나면은 다시 심의를 통해서 계속 비공개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남북회담 문서의 공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사료에는 남북 적십자 본회담, 대표회의, 실무회의 등에 대한 진행 과정을 총망라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제까지 베일에 쌓여있던 남북회담의 뒷이야기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북 첫 접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역사적인 7.4 남북 공동성명은 어떻게 성사되었는지 협상의 뒷이야기를 지금부터 사료를 통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2년 5월 2일 평양,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은 비밀리에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노동당 조직 지도부장 김영주, 김일성 주석의 친동생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당시 회담은 극비에 붙여졌습니다. 이후락과 김영주는 서로를 신중히 관찰하며 첫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통일을 향한 첫 걸음이자 동시에 서로의 체제를 시험하는 신경전이었습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은 이렇게 시작해서 저녁까지 약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이후락이 평양에 도착하기 전 북한이 한 장의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바로 신변보장 각서였습니다. 국가를 대표하여 참석하는 고위급 회담에서 신변보장 각서까지 등장한다는 것은 분단 4반세기 만에 하는 방문인 만큼 당시 남북 관계가 얼마나 긴장감이 팽팽했는지 말해주는 문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회담은 전례 없는 모험이었으며 그들이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하며 통일의 첫 걸음을 내딛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분단 이후 4반세기 만에 이루어진 첫 고위급 회담. 회담은 긴장과 경계 속에서도 솔직한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외세의 간섭 없이 민족끼리 통일하려 합니다. 라고 말한 북한의 김영주 이야기에 이후락은 그 점은 남과 북 모두의 염원입니다. 라고 화답하며 본격적인 대화를 펼쳐나갔습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4반세기의 단절을 깨는 시작이었습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양측 모두 통일 의지를 확인하며 대화를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의견은 쉽게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접근 방식과 우선순위가 충돌하면서 대화는 여러 차례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그들은 서로 충돌하고 경계하면서도 통일을 향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합의한 한 가지, 직접 만나 계속 대화하자. 이후락은 귀국 직전 김일성을 단독 면담했고 통일 논의의 밑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7.4 남북 공동성명의 씨앗이 됩니다. 평양회담 후 한 달 뒤 5월 29일, 이번엔 북한이 움직였습니다. 김영주를 대신해 박성철 부수상을 단장으로 한 북한 대표단이 비밀리에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북한 최고위급 인사의 첫 서울 방문이었습니다. 박성철은 이런저런 오해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외세의 간섭 없이 민족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제도와 신념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할 수 있으며 전쟁이 없이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담에서 박성철 부수상은 평양회담을 진전시키기 위한 상설적 협의기구 설립, 남북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 등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양측은 남북 고위급 비밀 접촉에서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큰 틀에 합의하고 동시 발표를 약속했습니다. 1972년 7월 4일 오전 10시 서울과 평양의 라디오에서 동시에 발표된 역사적 메시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외세의 간섭 없이, 무력 없이 하나의 민족으로 통일을 이루자는 약속. 이 세 가지 원칙은 이후 모든 남북 합의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날만큼은 분단선 너머에서도 같은 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일단 당분간 남북이 공존하자. 서로 적대행위 하지 말고 서로 공존 좀 하자 하는 그런 약속이었었습니다. 물론 그러기 전에 71년부터 시작됐던 남북 적시자 회담을 통해서 상호 탐색이 끝난 연후에 남한 경제도 지금 발전 중에 있고 북한 경제도 지금 조금은 나빠지고 있지만 그런 대로 뭐 균형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조건에서 당분간 공존하자는 그런 약속이었었습니다. 중앙정보부장이 평양 가서 주석궁으로 가가지고 그때는 주석이 아니죠. 수상이었었습니다. 김일성을 만나고 최고 권력자지만 그다음에 또 북쪽에서는 박성철이 원래는 김일성의 친동생인 김영주가 7.4 공동성명의 서명 당사자로 돼 있었는데 김영주가 건강이 안 좋은 관계로 남쪽에 내려올 때는 외교 쪽에서 쭉 경력을 쌓은 박성철 씨가 내려왔었죠. 거기서도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서로의 안보를 전하면서 바로 이제 거기서 소위 최고 권력자의 안보를 전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당분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말하자면 괴롭히지 말자, 공존하자는 약속을 했던 거고 7.4 남북 공동성명을 위해서는 이제 그 전에는 중앙정보부의 회담 운영 과장이 처음에는 단독으로 북행을 했죠. 007 가방 하나 들고 가서 실무적으로 기반을 조성하고 그러고 이제 중앙정보부장을 모시고 갔고 그쪽에서 박성철 씨가 이제 내려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7.4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1972년 7월 4일,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뒤 통일부는 남북회담 관련 비밀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그 안에는 분단 후 최초의 남북 당국 간 합의인 7.4 남북 공동성명의
도출을 둘러싼 막전 막후가 담겨 있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는 그날의 문서 속에서 새로운 사실을 읽습니다. 7.4 남북 공동성명은 대결의 시대에 대화의 가능성을 처음 보여준 문서였으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기본 원칙을 제시한 역사적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세기 전 꿈꿨던 통일을 향한 그 길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 길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역사가 그들을 기록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미래를 향해 문을 열고 평화의 길로 나아갈 차례입니다.